김문호 한의사 김문호 원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교수님. 네. 네, 우리 명의 한의사 네. 김문호 원장. 오늘은 또 어쩐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재명 피습당한 거 아시죠? 예. 아이고, 안타까운 예. 일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네. 처음에 1cm라고 그랬다가 네. 부산에서 네. 이게 1.5cm가 됐다가 민주당에서 또 2cm라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서울대병원에서 1.4cm가 됐습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다 중간점을 찾은 숫자네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상처가 네. 제가 뭐 한의사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법의학을 또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젊은 물어본 시절에 또 이렇게 금시를 다녀보거든요. 네. 그 사이를 보기 위해 금시를 다녀보고 하면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아주 전문직이진 않지만 네. 그나마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정도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칼이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요. 네. 칼이 자입됐다 나오는 과정에서 수직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수직으로 그대로 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뭐 옆으로 쑤시고 나올 때 위로 뺀다든지 위로 뺐다 옆으로 그렇죠. 나온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칼이 자입되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옆으로 조금 더 찢어지거나 네. 또 이제 신경이나 혈관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손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나오는 과정에 손상이 이제 많이 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진단 또는 진찰을 할 때 또는 네. 검시를 할 때 보면 보통 이제 칼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는 보통은 들어갈 때보다는 나올 때가 좀 더 찢어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 관찰할 때 보통 일반적인 상처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응급 상황에서. 네. 응급실에서 이제 초기 진단할 때 상처 사이즈를 측정할 때랑 또 치료 과정에서 보면 약간 더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찢어져 있을 수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한 0.5cm 정도는 네. 좀 오차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 사람 피부라는 게 물렁물렁하고 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측정을 할 때 오차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cm에서 1.4cm로 오차가 있는 거는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가능한 네.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서울대병원에서 한 게 1.4cm예요. 네네. 그러면 1.4cm의 칼이 제가 이제 뭐 의사가 아니지만 얼핏 생각할 때 칼 두께 넓이가 있거든요. 보통 아무리 작아도 2cm는 넘어요. 칼이란 게. 네네. 그러면 칼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칼 넓이만큼은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 걱정되고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 걱정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어떻게? 가지는 네. 칼이 처음에 초입에 들어갈 때는 좁잖아요. 네. 칼이 초입에 들어가다가 네. 누군가의 강한 저지에 의해서 네. 살짝 들어가다 나오면 또 칼이 한 1cm나 1.4cm 정도가 상처가 찢어질 정도면은요. 네. 그 정도 찢어진 상처면 보통 칼의 깊이가 한 2cm 이상이 안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칼이 들어가다가 마른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사전에 그 거리가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가까이 가서 사인 받는 중간에 남들 모르게 칼을 빼서 찌른 게 아니라 예. 그 접근을 하면서 칼을 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예. 바로 제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비디오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 궁금해서 비디오를 찾아보니까 들어가면서 칼을 든 상태에서 이미 발각이 되고 제지를 당하다 보니까 칼이 들어가다가 바로 빠진 상태. 이런 상태면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고 칼 입구만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시고 큰 손상이 없고 네. 그리고 동맥이 아니라 경정맥, 예. 경정맥 바깥쪽에는 정맥이 손상된 걸로 정도로 봐서는 네. 아무래도 칼이 들어가다가 바로 제지당해서 바로 뺐기 때문에 예. 옆으로 더 찢어지는 상황이 없이 바로 뺀 상태. 아마 그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게 네. 칼이 아니라 예. 혹시 드라이버처럼 그런 얇은 물체가 들어갔다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물체들도 사실은 3cm 이상 깊이 들어가게 되면 목은 워낙 얕기 때문에 아주 큰 손상을 바로 현장에서 입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한 드라이버 같은 이런 날카로운 둔기라 그러죠. 네. 이런 거에서 들어갔다 나왔더라도
깊이 들어가진 않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그렇죠. 깊이 들어 1.4cm니까. 예. 그다음에 참 다행인 게 비디오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사전에 접근하면서 미리 빼는 과정에서 아마 미리 발각이 돼서 아마 미리 제지를 당해서 예. 칼이든 둔기든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거는 모면했다 이런 얘기네요. 오, 진짜 다행이죠. 예.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경정맥, 경동맥이 같이 있는 자리고요. 예. 한 3cm 이상 자입이 되면 경추가 바로 닿아요. 뼈가 닿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경이 바로 절단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목에다가 뭘 갖다 댄다는 거는요. 네. 의도치 않고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죠. 네. 의도치 않고 도저히 네. 목에 갖다 대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브리핑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브리핑을 한 5분간 했는데 네.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그런 이제 전문적인 뭐 이제 그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병원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승인하고 이제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부산대병원이 굉장히 전문적인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서울대 어드밴티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보호자분들이랑 당 차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서울대로 옮겼다고 보도가 나왔고 저도 네.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권역 외상센터는요. 네. 어마무시한 외과 서전들이 있는데요. 외과 의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등급 수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 위중하면 절대 옮기면 안 되죠. 예. 위중한데 어떻게 옮겨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위중한데 옮긴다 그거는 사실은 위중하지 않다는 얘기지. 예, 위중하지 않다. 용납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중하지 않더라도 음. 위중할 가능성이 있는 상처잖아요. 이 상처는 예, 일단 이미 부산대에서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아, 초기에 있었네요. 있었는데 경정맥 손상 소견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위중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네. 위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울로 옮긴다? 제가 부산대 의사 선생님이면요 예. 아주 싸워서라도 붙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로 옮긴 거는 예. 민주당 당 차원과 그 가족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옮겼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진짜 위중하면은요 못 네. 옮겨요. 왜냐하면 경정맥, 경동맥은요. 그렇죠. 조그만 움직임 무브먼트에도 음. 이게 손상이가 있으면은 그 혈관 내막이 박리가 돼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혈관 내부에 출혈이 심하게 생겨서 내막 박리가 와요. 예. 그러면 손도 못 씁니다. 어. 그걸 어떻게 옮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중한 게 아니었다는 그래서 거고. 옮길만 하니까 옮겼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상상을 하시고 저는 소견상, 의학적 소견상으로는 사실 왜 옮기지? 옮길만 한가 보네? 저 정도 옮길만 하면 왜 저렇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서울대 와서 왜 저러고 있었지? 저는 처음에 옮길 때도 이상했는데 위중하면 절대 못 옮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대병원 그 권역 외상센터가요. 예. 어마무시한 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고의 서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놔두고 옮겨요? 말이 안 위중하면 못 옮기죠. 그렇게 그게 지금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건데 이게 일단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러나 저러나 네. 뭐 주변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건 지들 마음이고 네. 그 지들 마음인데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입고 지금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일단은 빨리 회복을 하시면 저는 제일 좋겠고 이게 중요한 거고요. 네. 뭐 논란들이야 뭐 지들 마음대로 정치적 뭐 어떤 입장 때문에 논란들이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네. 지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네. 일단은 상처 입고 위중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어나 저러나 이게 뭐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든 당한 사람이잖아요. 예. 당하신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5분 정도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질문을 안 받고 들어갔어요. 브리핑 할 것만 하고 기자들 질문 하나도 안 받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말해도 빨간 쪽에서 욕을 할 거고 저렇게 말해도 파란 쪽에서 욕을 할 거라
어차피 어떻게 말해도 마찬가지니까 있는 사실 팩트만 그대로 브리핑하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그거는 병원 또, 입장에서는. 아, 병원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저로서도 지금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의학적인 소견에서 빨리 예. 회복하십사.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빨리 회복하셔서 위험과 고비를 넘기신 만큼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의료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은 그 다들 그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국민이기 때문에 예. 공무원들이 어떤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양쪽 진영에서는 막 또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서 막 포장을 해서 막 사용할 걸 뻔하게 아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할 수가 없죠.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 주신 거죠. 네. 현명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예. 1.4cm 정도 같으면 이제 우리 홍수환 선수도 얘기를 했는데요. 권투하다 보면 시합하다 보면 그 정도 많이 찢어지는데 그냥 무슨 약 같은 게 있대요. 이 접착제 같은 걸로. 그런 걸 접착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로 붙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때 그렇죠. 금방 경정맥이 일부가 손상됐기 때문에 열어서 이렇게 봉합을 하거나 레이저로 지치거나 하는 응급 시술은 또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일반적으로 찢어지는 상처랑은 좀 다르고요. 예. 외피만 찢어지거나 지금 피만 찢어지면 사실은 네. 인체 생체 접착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붙어요. 바로 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칼이나 날카로운 둔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혹시 안으로 이제 내시경으로 하든 살펴서 예. 이렇게 손상된 데를 관찰하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목의 상처는 일단은 경정맥이나 경동맥을 꼭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로는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전문적인 그 외과 시술하는 설전께서 사진은 찍습니까? 사진 그냥 사진은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치료할 때 이런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제 야당 네네. 대표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수술 부위 같은 거를 치료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습니까? 찍죠. 아, 찍습니다. 찍는군요.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로는 설전께서 눈으로 육안 관찰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 이제 혹시나 내시경이나 이렇게 삽입을 해서 관찰해야 될 경우에는 삽입을 하게 되는데 아마 크지 않기 때문에 삽입은 아마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육안 관찰 후에 이거는 어떤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 초음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예. 초음파로 관찰하고 요즘은 초음파가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저장이 돼요. 아, 저장이 되는구나. 서버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기계에 저장이 되고요. 예. 요즘은 또 서버에 바로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MR을 촬영하거나 뭐 조영제를 투여해서 혈관 조영제를 투여해서 촬영하거나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만 봐도 보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경정맥 초음파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 법의학도 또 전공하셨군요. 우리 김문호 한의사. 전공은 한 건 아니고요. 예. 학생 때 이제 법의학을 공부를 저희들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다 법의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농촌에 있다 보면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아서 그만 금시를 자주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빨리 회복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김문호 감사합니다.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문호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일도 이제 깔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의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칼이 들어가도 푹 들어간 게 아니다. 입구만 들어가다 뺀 거다. 1.4cm면.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들어갔으면 1.4cm 가지고 어디 칼이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입구만 들어간 거니까 큰 먹이 아니다는 거고, 칼이 아니라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런 뾰족한 거 다른 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칼이라면은 굉장히 좀 넓었을 거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대 중환자실로 간 거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게 의사들이 보는 거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사진 촬영 해놨을 거니까 그게 서울대에 저장돼 있을 거다. 그게 나중에 또 결정적인 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